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버드콜의 정말 기본적인 원리를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영어로 covered call이라고 하면은 특정 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해당 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covered call에서 call은 콜옵션 매도를 뜻하고 특정 자산을 특정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이죠. 그럼 앞에 covered가 붙은 이유는 콜옵션 매도자가 특정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콜옵션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콜옵션을 팔면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옵션 매도자는 이론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무한해지는데요. 커버가 되었다는 것은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면 주가 급상승으로 인한 큰 손실을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사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쉬운데요. 제가 옵션을 이해하는 데 항상 많은 도움을 얻는 구독자 266만 명의 Clear Value Tax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회계사 브라이언 킴 님의 정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 건데요. 일단 이 예시에서 구독자분과 저는 거래를 하는 거래 당사자이고요. 구독자분은 저로부터 콜옵션을 매수하시는 콜옵션 매수자이시고 저는 구독자분에게 콜옵션을 파는 콜옵션 매도자이고요. 저는 A라는 주식 한 주를 $100에 샀고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30일이라는 만기 안에 구독자분께서는 제가 $100에 산 주식을 $105에 사실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사신 것이고요. 그럼 제가 구독자분께 제 주식을 $105에 사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대신에 구독자분은 제게 $2를 지불하시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105가 바로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는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당연히 구독자분께서는 이 주식이 급등해서 $105를 최대한 많이 넘어서기를 바라시겠죠. 그럼 시나리오를 몇 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 주식이 $100에서 $90로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구독자분께서는 당연히 시장에서 $90로 살 수 있는 주식을 콜옵션을 행사해서 저로부터 $105로 비싸게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독자분이 가지고 계신 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2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100에서 주가가 $90로 떨어져서 $10의 손해를 봤지만 $2를 구독자분으로부터 어쨌든 벌기 때문에 손실의 일부 방어되면서 총 손실은 $8가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주식이 30일 후에 똑같이 $100인 상황인데요. 그럼 구독자분은 당연히 시장에서 $100에 살 수 있는 걸 굳이 저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해서 $105를 주고 사지 않으시겠죠. 따라서 구독자분은 콜옵션을 사시면서 지불했던 $2는 손해를 보시고 저는 $100에 산 주식이 그대로 $100니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없지만 콜옵션 매도로 $2 수익은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주식이 30일 후에 $100에서 $104로 오른 상황인데요. 역시 구독자분께서는 행사 가격인 $105보다 시장에서 주식을 저렴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콜옵션은 무용지물이 되고 제 입장에서 $4에 옵션 프리미엄으로 받은 $2를 더해서 저는 총 $6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 바로 커버드 콜 전략의 결정적인 단점이 드러나는데요. 이번에는 A 주식이 $120로 오른 상황인데요. 구독자분께서는 당연히 콜옵션을 행사해서 저로부터 주식을 $105에 사신 후에 즉시 $120에 파셔서 $15의 시세 차익을 얻으시고 제게 지불했던 $2를 제외한 총 $13의 수익을 얻게 되시는데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콜옵션을 팔지 않고 주식만 매수했었다면 전 시세 차익으로 $20를 벌었겠지만 저는 이미 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구독자분께 콜옵션을 매도한 상황이잖아요. 결국 저는 구독자분에게 $105의 주식을 팔아야 하고 제 수익은 커버드 콜로 인해서 $5의 주가 상승분 더하기 $2의 옵션 프리미엄으로 총 $7로 수익이 제한되는 것이죠. 즉 커버드 콜로 인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시세 차익이 상방이 막혔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커버드 콜이 특성상 상방은 막혀있는 반면 하방은 뚫려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볼 수 없고 하락장일 때는 옵션 프리미엄을 제외한 손실은 생기는 대로
받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커버드 콜 ETF로부터 받는 높은 분배금은 바로 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커버드 콜의 기초적인 원리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커버드 콜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공부해야 하는 양이 정말 방대한데요. 예를 들면 활용되는 전략에 따라 ATM부터 OTM, ITM으로 나뉘어진다든지 또 옵션 매도 빈도에 따라서 daily, weekly, monthly로 나뉘어지고 또 최근에는 기존의 1세대 커버드 콜의 단점을 보완한 타겟 커버드 콜 혹은 고정 커버드 콜과 같이 2세대, 3세대 커버드 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구독자분들과 한 영상에서 공부하는 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또 다른 영상에서 커버드 콜의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바로 전 영상에서는 커버드 콜의 정말 기초적인 원리를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커버드 콜에서 콜 옵션의 행사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옵션의 종류로 ATM, ITM, 그리고 OTM이 있는데요. 소폭 하락이 예상되거나 횡보장일 때 유리한 옵션 종류가 있고 완만한 상승장에서 유리한 종류가 있다고 해요. 따라서 예상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떤 시장 상황에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커버드 콜의 콜 옵션 행사 가격과 옵션 매도 시점에 기초 자산 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를 증가격 혹은 at the money, 즉 ATM이라고 해요. 반면에 콜 옵션 행사 가격이 옵션 매도 시점의 기초 자산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외가격 혹은 out of the money, 즉 OT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콜 옵션 행사 가격이 옵션 매도 시점의 기초 자산 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내가격 혹은 in the money, 즉 IT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보통 커버드 콜 ETF는 콜 옵션 행사 가격과 옵션 매도 시점의 기초 자산이 같거나 비슷한 증가격 옵션을 자주 활용한다고 해요. 이는 투자자들의 분배금 지급으로 활용되는 옵션 프리미엄은 ATM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ATM은 자산이 상승하면 콜옵션 매수자의 콜옵션 행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상승 시에는 수익을 따라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외가격, 즉 OTM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기초 자산 가격이 올라도 행사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콜옵션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초 자산 상승 시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OTM은 ATM에 비해서 일정 수준까지는 자산 상승을 보다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다만 등가격인 ATM에 비해서 옵션 행사 가능성이 적은 만큼 OTM은 옵션 프리미엄도 적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OTM은 횡보장보다는 완만한 상승장에서 유리하고 시장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횡보장인 경우에는 ATM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보통 커버드 콜 ETF의 이름을 보면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품은 대부분 ATM 옵션을 활용하고 OTM 옵션을 활용하는 상품은 흔히 상품 이름에 OTM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OTM 옵션이 활용되지만 상품명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운용 전략을 꼭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커버드 콜 ETF에서 활용되는 옵션 종류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옵션 종류가 유리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커버드 콜의 기본적인 원리를 쉽게 알아보고 콜 옵션 행사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옵션의 종류로 ATM, ITM 그리고 OTM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커버드 콜 ETF를 살펴보면 데일리 커버드 콜부터 위클리 커버드 콜과 같이 옵션의 만기가 하루, 일주일 혹은 한 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명 그리고 커버드 콜 전략이 있는데요. 오늘은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커버드 콜 각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옵션 만기 전략이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간 커버드 콜 전략을 의미하는 데일리 커버드 콜의 경우에는 만기가 24시간 이내 혹은 다음 날이 만기 날인 옵션을 매일매일 파는 전략을 뜻하는데요. 즉 옵션 만기를 짧게 만들어서 하루 만기의 초단기 옵션을 매일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해요. 데일리 커버드 콜 전략의 경우에는 1회당 얻는 프리미엄은 월간 혹은 주간 단위 옵션보다는 낮다고 해요. 하지만 매달 약
수십 회의 잦은 프리미엄을 얻게 되기 때문에 월간 혹은 주간 커버드 콜에 비해서 더욱 높은 누적 프리미엄의 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단기 옵션을 활용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흔히 옵션 매도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기초 자산 상승 참여율을 높인 상품이 많이 출시되었다고 해요. 다만 이런 상품의 경우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하락에 있어서도 낮은 방어율 그리고 높은 변동성은 단점이라고 합니다. 즉 수익 잠재력은 훨씬 커지지만 위험성도 같이 커지는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weekly, 즉 주간 옵션을 활용한다는 것은 만기가 일주일 이내에 콜옵션을 거래한다는 것인데요. 누적 프리미엄의 합은 월간 커버드콜 전략보다는 높지만 일간 커버드콜보다는 낮고 변동성에 있어서도 일간 커버드콜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월간 커버드콜보다는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기가 긴 옵션 전략인 monthly, 즉 월간 옵션의 경우에는 누적 프리미엄의 합은 주간 그리고 일간 커버드콜보다는 적지만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락에 있어서도 일간 그리고 주간 커버드콜보다는 방어율이 더 높은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락 손실에 더 방어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는 만기가 긴 monthly 커버드콜을, 그리고 변동성과 위험성은 더 높고 하락 손실에 덜 방어적이지만 높은 분배금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daily 커버드콜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할 때는 상품의 기초지수, 매도 옵션, 옵션 형태, 매도 비중, 총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해요. 또 다양한 전략의 상품들이 있지만 커버드콜 상품은 기본적으로 상방은 제한되는 반면 하방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유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은 옵션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예전 영상에서는 콜옵션의 기초적인 원리부터 행사 가격에 따른 옵션 종류로 ATM, ITM, OTM을 알아보고 또 옵션 만기에 따른 Daily, Weekly, Monthly 커버드콜 전략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세대 커버드콜로 불린다는 타겟 커버드콜, 그리고 3세대 커버드콜이라는 고정 커버드콜이 기존의 1세대 커버드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타겟 커버드콜의 target에는 목표란 뜻이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운용사가 특정 분배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을 뜻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분배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옵션 매도 비중을 늘리고 반대로 분배금이 충분히 쌓였을 때는 옵션 매도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초 자산 상승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자산 상승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정 커버드콜은 타겟 커버드콜과 달리 목표 분배율을 정하지 않는 동시에 기존 1세대 커버드콜의 콜옵션 매도 비중인 100%보다 낮으면서 최소한의 콜옵션 매도 비중을 고정해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해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기존의 1세대 커버드콜이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0%로 고정한다면 2세대인 타겟 커버드콜은 타겟으로 정한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이 변동되고 3세대 고정 커버드콜은 100%보다 낮은 고정된 콜옵션 매도 비중으로 운용되는 것이죠. 그럼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기존 1세대 커버드콜은 콜옵션 매도 비중이 100%로 흔히 월간, 즉 monthly 콜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 상승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2세대 커버드콜로 불리는 타겟 커버드콜은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콜옵션 매도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목표 분배율을 제공하기 위해 옵션 매도 비중이 매번 변동되고 특히 매도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주가 상승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다음으로 3세대 커버드콜인 고정 커버드콜은 정해진 최소한의 콜옵션 매도 비중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옵션 매도 비중이 10%라면 90%는 기초자산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10%의 낮은 옵션 매도 비중으로 인한 적은 프리미엄 수익이라는 고정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단기 옵션을 매일 매도하는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과 같은 상품도 있죠. 다만 이 경우에는 옵션 매도 비중이 낮은 만큼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비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다양한 커버드콜 전략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운용사 관계자에 따르면 커버드콜은 미래 주가 상승분을 끌어와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현금 흐름 창출이 필요하지 않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해요. 이 점에 유의해서 커버드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